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시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재일입니다. 자, 10월 둘째 주입니다. 10월의 2주차 10월 9일 금요경마 한글날 펼쳐지는 금요방송 부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글날이기 때문에 공휴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뭐 저희 지금 찍는 날 목요일인데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고 역으로 또 그래서 경마장 오시는 분들도 많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10월의 둘째 주 경마고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는? 지난주 뭐 첫째 주 치고는 나름 좀 선방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려도 뭐 크게 뭐 얼굴 빨개지지는 않을 정도 같아요. 뭐 일요일 날 나름대로 좀 다적중을 성공시키면서 선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까지 그 여선을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신병훈 의원도 이번 주 어떻게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휴장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좀 혼선을 좀 겪었던 기억이 나고 또 특히나 기수 부분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특급들이 없었는데 좀 이번 주에도 뭐 특급들은 없습니다. 그쵸. 조성원 기수 하나 돌아왔는데 또 그 역할로 김영근 기수가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역시나 기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곤 말 못하지 않습니까? 조성원 기수도 이제 일요일 날 돌아오고요. 그렇죠. 금요일 날 못하고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단 조성곤 없죠. 김용근이 정지죠. 이쿠하고 오경환이는 어디 갔다 합니다. 어차피 정지기 때문에 그쵸. 이쿠야스 기수는 유현명 기수는 부상이고 임성식 기수도 안 타고요. 임성실이도 안 타고 그래요. 이탈리아 국적을 가진 보넬리 기수가 이번 주부터 이제 말을 탑니다. 4개월간 이제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네. 타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뭐 마사회에 올라온 전적만 보면은 6,000전 그 중에 860승 그쵸? 최근 3년 동안은 뭐 1,000전 정도 타서 130승 했으니까 일단은 뭐 그냥 어리버리한 기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 그 성적표를 보면 기본 사이즈는 분명히 되는 거죠. 그쵸. 16년 탔고 되는 말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고요. 또 특히나 딱 복귀할 때 돌아올 때 또 특급들이 없어지는 바람에 보렐리가 얼만큼 타느냐도 오늘 특히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렐리 울즐리 마방에서 그래도 같은 또 외국인이라고 또 기회를 좀 준 것 같고요. 여하튼 뭐 이번 주 새로운 용병 기수 한번 활약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승부 일단 신병훈 의원은 오늘 한 개의 승부처 6경주를 준비했고요. 네. 원정일 의원과 저는 2개씩 일단 저는 3경주와 10경주고 우리 원정일 의원은 4경주와 9경주입니다. 자, 3경주, 4경주, 6경주를 전반부 후반부로 가서는 9경주, 10경주 이렇게 들어갈 생각이고 부산경마 11개의 경주가 시행되는 10월 9일 한글날 펼쳐지는 금요경마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총 7도 단촐한 가운데 이번 경주는 5번마 서전트 세시리아 마필의 강력한 인기를 모으는 그러한 레이스 같아요. 일단은 뭐 아직까지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2세마들 대결이기 때문에 제가 뭐 2세마들이라서 7마리니까 저마다 승부지 강력할 텐데 저 개인적으로 좀 관심 가는 마필은 안쪽에는 2번마 그라운드 퀸입니다. 데뷔 전 지난 경주에 달라졌던 부분은 초반 중반의 스피드 증강이고요. 그 스피드 증강에 따른 경주력 변화가 이번에는 2번 게이트라는 장점을 갖고 뽑아낼 수 있는 찬스. 초반에 앞에 갈 수 있는 선행마가 없습니다. 지난번의 모습을 보면 4번마 메인 비카가 조금 앞에 간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뛴 걸 보면 그라운드 퀸이 훨씬 더 발주가 빨랐는데 12번 게이트다 보니까 안으로 못 들어왔고요. 라운블루하고 메인 비카하고 같이 뛰었는데 당시에 마신차는 거의 없었다. 근데 이번엔 안쪽을 이번마 그라운드 퀸이 잡았고 특히나 꾸준하게 병합 조교를 진행을 하면서 따라가서 엎어치는 훈련이 아니라 이번엔 아예 앞에 가서 버티는 훈련을 했는데 그거에 딱 맞춰서 선행마 없는 2번 게이트를 장악한 만큼 이번마 그라운드 퀸이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리겠습니다만 오히려 같이 출주하는 말들 중에서는 가장 메리트 있는 마필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말씀한 것 중에 이제 순발력이 많이 좋아졌다. 네. 일단 걸음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스피드가 좋아졌고요. 자, 원정이네요.
네, 신예마긴 하지만 뭐 인기를 모을 것 같습니다. 이 5번마 서전트 세실이라는 마필인데 뭐 말씀해 주셨듯이 뭐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그리고 뭐 단촐한 7마리 편성이기 때문에 망아지 데뷔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겠다. 그리고 이제 직선주로 접어 들어가지고 이 유현명 기수가 내측으로 기대는 그러한 모습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실전을 거듭할수록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 이번 경주가 이제 앞선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그냥 뻗어주는 앞에다 그냥 갖다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만 서전트 세시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6조죠. 6조 구영준 마방에서 2두를 꺼내놨는데 지금 4번 메인비카와 7번 승전보란 마필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4번 메인비카란 마필이 직전 경주 나름대로 강자팀에서 선전을 해줬고 일단 이번 경주를 앞둔 훈련 때 발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무적비카란 마필과 병합조교 시에도 앞선 그런 발걸음을 선보일 정도로 발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일단 새벽조교의 어떤 걸음 변화 4번 마 메인비카를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그라운드 킬의 걸음 변화를 우리 신병훈 위원 그리고 신원은 메인비카 새벽조교 우수 그리고 기본 사이즈에서는 역시 데뷔전 나서는 서전트 세실이 좋아졌다. 자 원정일이야 이렇게 3마리 3도로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기입니다. 1200 부산 6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제가 요즘 그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하다 보니까 감기가 좀 걸려서 주사를 맞고 왔는데 목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아졌어요. 네. 일단은 좀 죄송하고요. 이 경기부터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이 경주는 아마 당일날 그 19조 시네마핀 이반마 이반질린이 강력한 인기마가 될 겁니다. 매니피어 와일드리 매직 일단은 뭐 잘 나갔던 말이죠. 매직 댄서의 동생이 되겠고 지금 3세마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19조의 3세마들은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많은 마필들 중에서 어렵게 좀 데뷔에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만들어서 들어가는 승부가 많고 특히나 이 혈통적으로 기대감 높은 마필들은 승부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겠죠. 자 이번에 양영남 기수 지난주에도 양영남 기수가 19조에 가서 좋은 성과를 거뒀고 지난주 본인이 직접 휴양 재검을 받고 이번에 출전을 하는데 뭐 오뚜고뚜기라는 이 특별 경기에 나오는 말과 병합조교도 해봤고 또 그 병합조교 때 걸음도 상당히 좀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오뚜고뚜기가 앞에 가는 걸 따라가는 훈련에서도 뭐 압도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앞에 갈 수 있는 선행만 한두 조 정도 있습니다만은 인게이트 점령에 뭐 양영남의 안장 작전은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냥 앞에 가는 거고 앞에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잠재력 기대주가 되겠습니다.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19조 마방 사실 제가 그 마주라면은 저도 역시 부산에 말을 위탁을 한다면 19조에 당연히 주겠는데 모든 마주들이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그렇죠. 19조의 말을 서로 늘려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19조에 대기하는 말도 굉장히 많고 또 마방에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국간 개수는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들이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19조 같은 말들 서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18조 같은 마방 이런 마방들은 그 데뷔전 아끼질 않습니다. 계속 승부를 걸어줘서 빨리빨리 올리고 나갈 말들은 내보내고 맞습니다. 또 새로운 말들을 집어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반질린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데뷔가 늦어졌죠. 3세마 다른 마필보다 지금 늦게 데뷔하는 그런 마필인데 그만큼 준비를 끝내놓고 나왔고 또 안쪽 게이트라면은 뭐 초반부터 양남이가 그냥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마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5번말 럭키 질주입니다. 복병권의 마필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보여준 전력이 없기 때문에 복병마가 될 것 같은데 이세마 특별경주에 출전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자, 원게이트를 받았었던 마필. 자, 오히려 원게이트가 좀 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아쉬운 발걸음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감량 기술을 이용하는 게 유리할 거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감량을 포기하고 이성재 기술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마필의 능력을 좀 믿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직전 경주 레이스 상당히 강했던 이세마 대상 경주에서 꼴찌는 왔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마필의 잠재력이 아직 폭발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뭐 진로 방해도 당했고 마필의 능력을 100% 이끌어내지 못했던 직전 경주였기 때문에 오바마 럭키 질주에 가지고 있는 기대감은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주 6년기 마방의 마필로서 이 마필 자체는 기본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데뷔전은 역시 편성이 강했고 그러면서 이 마필의 어떤 질주 습성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러면서 부진했는데요. 일단 직전 데뷔전에 어떤 부진을 만회하고자 이번에 훈련 강도로 대폭 올렸기 때문에 5번 마 럭키 질주 비록 인기도에서는 밀려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마필이고 또 걸음매나 충분히 기대가 되는 그런 마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마 데스페라도가 진겸이가 지난번에 잘 탔습니다. 다시 한번 진겸기에서 지난번에 좋은 호흡 보였던 진겸이를 한 번 더 기회를 올렸고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역시 마방은 2조 강영건 마방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강영건 마방이 300승 그래서 300승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한 2, 3개월을 지금 뭐 떡을 쓸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이 2조에서 300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내심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일단 데스페라도란 마필도 뒤에서 올라오는 말인데 일단은 뭐 지난번에 잘 탔고 다시 한번 진겸이 되었다면은 역시 뭐 한 번 더 강공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데스페라도는 그 선출이 자유로워요. 뭐 기본적인 순발력도 지니고 있고 지난번에 뒤에서 뛰었는데 뭐 진겸 태워서 일찍 선입권 자리 잡는다면 충분히 연투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고 일단 배팅의 중심만은 안쪽에 2번마 2번 진린이란 마필 19조 마방의 마필이 이번 경주 2경주에 일단 놓고 때릴 수 있는 충마가 아닌가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00m 6경주 레이스고요. 일단 제가 먼저 이제 3경주 한방경주 들어가고 이어지는 4경주는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승부입니다. 이번 경주는 보랄리 기수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태리에서 일단 국적이 이탈리아고 어디서 뛴 거는 아직 저희가 이제 마사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체킹을 못 했는데 일단은 라이스 마방 31조 이번 주 뭐 라이스 울줄리 이러한 마방에서 보렐리 기술을 좀 태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킹스 룰조. 자,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에요. 4월 25일 주행 재검 때 앞에 가서 그대로 한 바퀴 잡아 돌린 마필인데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어찌되었던 지난 경주죠. 지난 경주는 출전 공백이 좀 있어서 제대로 걸음을 뽑아내지 못했고요. 이번에 일단은 보렐리 기수의 킹스 룰즈가 초반에 한번 앞장 가는 그림으로 한번 레이스를 풀어보고 싶고 그렇다면은 저는 여기에 붙일 수 있는 마필 종만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조교 때 분명한 변화가 왔고 또 직전 경주에서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저는 6번 킹스룰즈를 중심에 놓고 일단 노림수 마필 한 마리를 붙여서 원툴 공략을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가고요. 3경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경주로 갑니다. 1300m 6등골 레이스입니다.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금일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에는 추임마들이 좀 출전이 있는 그러한 레이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쪽에 2번마 배다리 행운도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마필이고 3번마 한원의 질주도 상당히 좀 훈련이 좋습니다. 환희의 별 4번 환희의 별 같은 경우도 이 상위군 한라이 돌풍하고 병합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느낌인데 이번 경주에는 8번 마이어킹을 중심으로 가는 레이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 어찌되었건 구민성 기수가 승부의 의지라기보다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승부의 의지라기보다는 좀 잰 것 같습니다. 3차권까지만 딱 잰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에는 그렇게 타지 않을 것이다. 자, 물론 이번 경주가 8마리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전개상의 이로움 확실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라스트 한 발 종반 힘싸움에서는 이 8번마 마이어킹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은 없다라고 자신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8번마 마이어킹을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이어킹이라는 마필은 구민성 기수와 5번의 호흡을 맞췄습니다. 최근의 경주 보시면은 마지막 올라오지만은 역시 한 발의 아쉬움을 좀 주고 있는데 말씀한 것처럼 직전 경주는 좀 재구 3척을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왔던 그런 마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1300 거리 첫 출전인데 일단 뒤에서 뛰는 말이죠. 네. 자, 늘어난 거리가 충분히 통할 수 있지 않을까. 늘어난 거리에서도 한번 마이어킹에 한번 입상을 한번 노리겠다. 원정일 의원의 승부처 배팅의 중심 마필은 8번 마이어킹이 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200m 5등골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6번 메이드인 명성이란 마필이 지난번에 선행 경합을 펼쳤음에도 걸음 자체가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고 여기 이제 레이드 챔프 박성광이와 두 번의 호흡을 마치면서 2번 연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경주를 좀 제가 분석을 하면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개적으로 보면 이제 당일날 인기마가 이제 5번마 레이디 챔프인데
조교들이 여기 나온 말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교 상태가 마음에 드는 말이 한 마리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상할 때 패턴이랑 강도가 한 마리도 없어서 저는 이제 인기말을 놓고 가는데 조금 부담이 왔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닥을 기었던 말 중에 이제 8번만 누리불패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누리불패가 그 출전 취소되기 전까지 상당히 잘 나갔었죠. 데뷔 전부터 능력을 보여주면 잘 나가다가 승군하고 나서 흙 맞고 자리 못 잡고 무너졌고 직전엔 선행 가서 완전히 퍼져버리는 모습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직전에는 상태가 별로 안 좋았다. 컨디션 자체가 분명히 베스트가 아니었고 요번에 5매하고 병합조기를 하는데 5매하리도 외산 3군 마필인데요. 외측에서 오히려 압도할 정도로 과거의 입상 때 우승 때 컨디션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1200거리 이번에는 정상적인 주기의 컨디션까지 좋아진 만큼 상대마들이 약한 것도 있습니다만 상대마들이 베스트가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역으로 안 팔리는 노림수 8번만 누리불패의 요주의 복병권 마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울질리 마법의 마필을 보렐리 기수가 이제 올라갑니다. 네. 제가 3경주 승부로 들어가는데 그때 배팅의 중심마가 바로 보렐리 기수 라이스 마법의 마필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보렐리 기수 3경주 한번 어떻게 타는지 잘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고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선두권 나갔다가 종말에 뒷심부족 보였는데 이번에 거리를 1400에서 1200으로 내려왔어요. 네. 역시 줄어든 거리에서 충분히 선두권 버티기를 시도한 마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앞선을 좀 욕심을 낼 수 있는 마필이 몇 두가 보입니다. 이제 그 마필들이 이제 좀 인기몰이를 할 수가 있는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굳이 앞에를 안 가도 기본적인 발걸음으로 승급전을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12번 마 퍼스트킹입니다. 외곽으로 밀려서 좀 덜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외곽이 더 낫다라고 봅니다. 레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말들 보내놓고 바로 뒷선 직전처럼 외곽 전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스타트가 있고 따라가는 힘이 좋기 때문에 빠른 레이스에서도 충분히 경험을 한 마필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상위군 뭐 동남천하죠. 동남천하고 뭐 병합을 하는데도 뭐 밀리지 않는 걸음이었고 마필 자체가 이제 끌고 가는 힘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그런 힘 조절만 제대로 해준다면 이번 경주에 복병권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 12 퍼스트킹이라 마필 게이트가 외곽에 밀려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에서도 정말 걸음을 선보인 마필입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최스트 기수 한 장으로 외곽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오버 레이트 챔프가 박성광 기수와 조은호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박성광인데 지난번에 외곽 전개하면서도 나름대로 잘 탔어요. 자 이번 경주 한 번 더 박성광이 올라가 있고 국산 상군 마필이죠. 진검다리란 마필과 병합 시에도 더욱 힘있는 걸음을 또 선보일 정도로 발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5번 레이드 챔프로 배팅의 중심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5번 레이드 챔프 요 인기마와 그리고 복병마들이죠. 8번 자 누리불패 신병훈 의원이 말씀해 주신 마필 그리고 12 원정일 의원의 관심 마필 퍼스트킹까지 이렇게 당일날 인기도 조금 밀려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배당 메리트를 안고 있는 마필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전히 6경주는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방송 승부입니다. 과연 어떠한 마필을 노리고 있고 특히나 또 금요경마 승부처를 한 개를 선정할 정도로 그만큼 이 6경주만큼 굉장한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6경주는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처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10월 9일 금요경마 오늘의 방송 승부처 6경주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경기 1800으로 진행되는 4군 무대 11마리가 출전하는 안타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방송 승부 딱 하나만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첫 번째 방송 승부 현수드림을 말씀드리면서 기분 좋게 잡아드렸고 후반부에는 선행말 잡았는데 선행을 못 가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50%의 성적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6경주 그리고 제주교차 5경주가 부산 그리고 제주의 메인 승부가 됩니다. 이 나머지 경주들은 또 제가 글에다 공지를 해드리겠고요. 어쨌건 전반부에도 승부가 있고 또 후반부에도 승부가 있는데 그 중에 방송 승부 이왕이면 좀 좋은 배당 이왕이면 든든한 노림수를 잡을 수 있는 이번 6경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경주 구미를 보면 지난 경주 때 나란히 입상했던 7바마 리얼리킹과 8바마 동남천하 두 마필이 깜빡이를 형성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두 마필 다 컨디션 자체가 이상이 없고 나름대로 나나카와 최시대라는 승부 안장들이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아시겠지만
신병호는 당연히 이 깜빡이 막권을 깨고 들어가니까 승부가 될 거고, 저하고 좀 하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지난번에 신병훈이가 뭘 노렸었고 왜 깨졌고 이번에 그놈을 한 번 더 노려가는 이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그래서 딱 하나. 그런데 그게 인기도에서 깜빡이가 아니어도 훨씬 더 밀려있기 때문에 때려잡을 수 있는, 노려볼 수 있는 그 값어치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7번마 리얼리킹, 8번마 동남천하, 두 마필의 리턴 매치에 이제 9번마 해피사운드, 이렇게 세 마리가 가세할 거고, 신병훈도 여기에 압축을 해서 때릴 겁니다. 하지만 이 쌍이 뒤집어질 수 있는 메리트와 뒤집어질 수 있는 이유와 분석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이번 6경주라 신병훈이 일찌감치 메인 승부로 잡고 들어갑니다. 자, 10월 9일 한글날이 펼쳐지는 오늘 단 하나의 방송 승부는 바로 6경주, 지난주보다 훨씬 더 좋은 배당, 그리고 지난번에 복수전, 그리고 그 결정타의 배당, 여러분들 좋은 것들로 보답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요거 하나만 본 예상을 진행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이어지는 부산교차 5경주, 제주교차 5경주와 함께 후반부 마무리 피날레 승부까지 10월 9일 휴장 이후 시원하고 화끈하게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로 넘어갑니다. 1800m 혼합 3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일단 5매와 신한제일 2마리가 현장에서 많이 팔린 그런 레이스 편성입니다. 네, 이제 지난 경주의 리턴 매치가 되겠습니다. 신한제일 5매, 그리고 외곽에 있는 여왕벌, 그리고 비바 타이푼. 함께 이제 9월 4일날 만났던 상대들이 또다시 만났고요. 그 중에 이제 신한제일과 5매가 지난 경주 성적표 2, 3착이기 때문에 문제는 기승기술이 다 교체가 됐죠. 동일하게 교체가 되고 나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핸디캡적인 면으로 본다라면 지난번에 이제 코차 들어왔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고요. 핸디캡적으로 이제 5매가 2kg 더 유리하게 잡긴 잡았는데, 전 이 진겸 기수의 안장보다는 이용호 기수의 안장인 4번마 신한젤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공백 이후에 복귀를 해서 이번에 정상적인 주기를 만났고, 지난 경주 9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좀 돌면서 무빙 작전을 펼치고 딱 그만큼 졌는데, 그래서 직전에는 졌다라기보다는 뭐 5매에 워낙에 그 마지막 걸음 자체를 조성원 기수가 잘 뽑아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이번엔 4번 게이트고 또 선행권이 빠르지 않은, 선행마 자체가 아예 없는 마탄비 정도가 끌어갈 수 있는 경주라면 신한제일도 이번엔 역시나 안쪽에서 먼저 자리 잡는 경주이기 때문에 9월 4일의 리턴 매치, 요번에는 신한제일이 이겨가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요. 신한제일 이용호 기수 안장 교체, 지난번에 진겸이 안장 3착, 그때 같이 뛰던 5매를 이번에 또 만났습니다. 네. 5매가 지난번에 이겼는데 이번에는 이용호를 교체한 신한제일이 이길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가시죠. 네. 자, 강등이 된 마필입니다. 2등급에서 이제 한참을 뛰어오다가 이제 결국엔 강등이 된 마필인데 1번 맥스 이펙티브스입니다. 마필 자체가 스타트가 없는 마필은 아닙니다. 이제 발주 이탈이 약간 조금 불안한 모습은 있습니다만, 지난 8월 경주에 보면은 1000m에서 상당히 좋은 출발을 보였고, 역시나 뭐 꼴찌를 왔습니다만, 강등이 된 마필들은 부산에서는 꼭 누리셔야 된다. 자, 어떻게 해서든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삼복승신 안에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배당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등된 마필 1번마 맥스 이펙티브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3복까지도 한번 노림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맥스 이펙티브스 2군에서 비바람 맞고 이제 강등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요. 이번 경주 조희원 한장 일단은 장세한 마방에서 또 2마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 1번 맥스 이펙티브스가 이번 경주 배당을 안고 있는 마필로 우리 원정의료원의 관심 마필 보병마를 말씀해 주셨고, 저는 2번 서울강자입니다. 2번 서울강자. 아까 신병훈 의원이 이제 4번 신한제일에 진겸에서 이용호로 교체된 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진겸이가 선택한 마필 서울강자, 지난번에 아쉬운 3착인데요. 다시 한번 진겸이가 올라가 있고, 역시 1800에서는 선행마가 이번 경주 자체가 쭉 보니까 그렇게 강한 그 선행마가 없어요.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탄비 정도가 이제 레이스를 이끌어 간다면은 앞선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종반 직선에서 힘으로써
뚝심발휘 할 수 있는 마필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그 마필이 바로 2번 마 서울 강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2번 서울 강자 이 마필의 마지막 직선주로에서의 어떤 종반 뒷심을 한번 기대하면서 7경주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로 넘어갑니다. 1000m 2등급 우리 신명훈 누님 아주 좋아하는 1000m의 또 상위 공격주가 되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또 지난 경주 때 리턴 매치죠. 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9월 11일 날 금요경마 8경주 리턴 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1, 2, 3착을 왔던 말들이 똑같이 또 나왔고 그리고 똑같이 다 기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과연 이제 이번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조선권에서 이용호, 이쿠야스에서 진겸, 김용근에서 최시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경주 모습에서 이제 메이드 위너가 유성 파이팅을 이겼는데 그때 이제 메이드 위너를 탔던 이쿠야스를 보니까 정말 말 타는 게 무섭다라고 좀 느낄 정도로 굳이 그렇게 유성 파이팅을 막 이기려고 죽이려고 타는 걸 보고 역시나 이제 19조와 조금 조성원 기수에 뭐가 있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버마 메이드 위너가 진겸이 같았죠. 이쿠야스처럼 그렇게 강하게 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역으로 유성 파이팅은 이제 감량이 있으면서 1번 게이트를 잡았고 또다시 이제 앞선에 갈 수 있는 경주 구도기 때문에 이번에도 누가 이긴다 진다를 좀 논하기에 앞서서 유성 파이팅이 1번 게이트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세력이 아닌가 저는 이제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종합지를 보니까 유성 파이팅이 종합지에 이제 인기 1위로 9개 그리고 메이드 위너가 5개니까 두 마리가 양축으로 이제 낮게 팔리겠죠. 낮게 팔릴 것 같습니다. 재배당은 일단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인정 안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까? 뭐 보십니까? 저는 슈프림 매직이 좀 낫다고 보는. 보시는 이유는 뭐죠? 태권낭자 때문에. 그러니까 태권당자도 앞에 갈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두권이 치열하다. 유성 파이팅이 곱게 뭐 선행 가서 뭐 직전 경주에 이제 메이드 위너와 뭐 경합을 이뤘지만은 이번 경주는 경합을 이뤄줄 수 있는 마필이 한두가 더 있기 때문에 라스트 종반을 한번 믿는 거죠. 방절이 뭐 1000m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일단은 유성 파이팅 메이드 위너가 두 마리가 일단 앞에 가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슈프림 매직도 예전에 앞에 갔던 적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게이트가 외곽이니까 그쵸. 앞에보다는 따라가겠죠. 1, 2호 딱 보내놓고 그 뒤에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태권당자가 없다면은 1호 인정하죠. 태권낭자가 없다면은 좀 레이스가 편하게 풀려질 수 그쵸. 있죠. 근데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태권낭자를 뭐 조창욱 기수나 김용근 기수나 뭐 이제 선행마의 좀 탁월한 기수가 아닌 다른 기수를 탔다라고 한다면 글쎄 원정일 같은 경우에도 좀 이건 좀 인정을 해야 되겠다. 근데 김동현 기수란 말이죠. 태권당자를 김동현 기수 태워놓고 자꾸 밑으로 눌러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단거리 1000m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선이 좀 복잡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8경주 1번, 5번이 최저배당 막건입니다. 1번, 5번이. 과연 요 막건이 그대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원정일 의원이 관심 마필 이 7번만 슈프림 매직. 일단 7번 슈프림 매직이 오기 위해서는 태권당자가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태권당자가 초반에 강하게 밀고 김동영 또 선행마나 잘 타는 기수니까 김동영가 밀고 나가서 어찌됐든 1번, 5번의 어떤 레이스를 좀 견제만 해준다면은 충분히 슈프림 매직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요. 1번, 5번으로 과연 끝날지 아니면 7번마 슈프림 매직이 여기서 종반의 선의권에서 한 발을 뽑아낼지 한번 지켜보고 싶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일단은 배팅의 중심만은 1 같아요. 네. 저는 유성 파이팅이 전개상 1번 게이트니까 이게 좀 좋아 보이고 일단 1호, 17 요 안에서 한번 현장에서 잘 한번 체크해서 공략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한번 현장까지 한번 잘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고 9경주 원정일에는 준비한 승부입니다. 10경주는 신화가 준비한 승부고요. 9경주 10경주는 방송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9경주입니다. 걸렸으면 때려야지 메인급 승부처 1400m 국내산 5등급 편성입니다. 자, 오늘 전반부 일단은 4경주와 9경주를 좀 강하게 승부처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9경주는 7번 글로벌 넘버원을 중심으로 배당판이 열리는 그러한 편성입니다.
자, 직전 경주 선행을 못 가면서 걸음이 무너졌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는 있는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7번 글로벌 넘버원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글로벌 넘버원이 직전 경주에 약점을 보였다라는 거죠. 어찌되었건 그 약점을 이번 경주에 봤기 때문에 놓고 들어갈 수 없다. 글로벌 넘버원을 자르고 들어갈 마음은 없습니다. 능력이 되는 마필이에요. 직전에 좀 아쉬웠던 인기 1위권 게이트가 밀렸으면서 선행을 못 갔던 아쉬운 모습을 단아까 기술하면 물론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약점을 원정이 꼭 파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에 뭐 V맨도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팔려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1400m에서 얼마만큼 임팩트 있는 걸음을 보여줄지 원정을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를 모은 6번, 7번이 동시에 들어온다. 다 같이 입상을 한다라고 원정이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메인 경주를 잡고 있습니다. 자, 최저 배당을 의심한다라는 거죠. 자, 원정일이 노림수 있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좀 확실하게 좀 라스트 걸음이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거기에 지금 직선주로 해서 진로도 많이 막혔고 복귀가 뜬다라는 거죠. 자, 그 마필을 중심에 놓고 글로벌 넘버원으로 한 방 때리고 자, V맨으로 방어막건 들어갑니다. 뭐 4번마 새로운 기상도 국산 5군에서 이제 서서히 발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안쪽 1번 강한 남자도 승급전 3착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의 전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라스트에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뭐 조교 좋은 마필 1번 4번을 언급드리면서 자, 원정일의 승부마 한두를 중심에 놓고 7번 글로벌 넘버원 6번마 V맨 쪽으로 두방 사이즈 메인 승부처 적중을 해내겠습니다. 금요일막 구경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10월 9일 금요경마 10경기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레이서 총 14대 마필이 나와 있습니다. 10경주 지금 종합지를 보니까 8번 팜파스팜 이 마필이 이제 강력한 인기 1위로 잡혀 있고 여기에 이제 후차권은 뭐 여러 대 말들이 이제 잡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8번 축으로 후차권은 혼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 제가 3경주를 한방경주로 준비했고요. 10경주를 한배탑시타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심 쬐고 있는 마필 한 마리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축에 붙이는 원틀 중배당 한 방으로 한번 붙여보고 때려보고 싶은 그런 레이스고 팜파스팜 일단 지난번에 설동보이가 이제 정말 취입을 했는데 그전 이제 주행검사 모습은 이제 앞에 붙여놓고 선임으로 레이스를 펼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뒤에서 뛰지 않고 앞에서도 뛸 수 있는 마필로 일단 보고 있고요. 팜파스팜을 놓고 충분히 연투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팜파스팜을 놓고 후착 노림수 마필을 붙여 때리는 것으로 한번 첫번 그 방송 승부로 한번 때려보겠는데 후차권에서 뭐 안쪽에 2번 백두 그리고 4번 골드문 그리고 뭐 안쪽에 1번 터커 외곽에 11번 소울블레이드 후차권은 사실 혼전도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경주인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그 거론드리지 않은 마필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그 노림수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10경주는 짭짤한 중배단 한번 노리면서 때려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팜파스팜의 연투 여기에 붙이는 노림수 마필 그쪽에 주력 마건 때려드릴 테니까 10경주 한배 탑시다. 본예상은 제가 부산을 건너뜁니다. 서울만 하니까 10경주는 현장 예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11경주가 되겠습니다. 1400m 국산 3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토요일, 일요일 방송, 서울 방송부터는 약간의 좀 변화를 좀 줄까 내심 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뭐 경마라는 게 사실 전부 맞힐 수가 없잖아요. 맞히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최근 추세를 보니까 이 방송에서 뭐 결과는 일단 모르잖아요. 저희가 저희 방송 찍을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힘을 좀 실어달라는 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것보다는 좀 때릴 경주는
뭐 틀릴 때 틀리더라도 한번 힘을 좀 실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서울방송부터는 좀 변화를 한번 줘볼까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고 한번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마지막 경주는 한번 한 방 때리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기마들이 이제 한 4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인기마들이 강축보다는 이제 엇비슷하게 팔릴 것 같고, 저는 그 틈새 속에서 이제 4번마 커플이라는 복병 세력을 좀 보고 있는데요. 커플이 잘 뛰었던 경주는 8월 달입니다. 그전 경주는 뭐 의미가 없고요. 지난번에 못 뛰었던 건 역시 12번 게이트다 보니까 발주부터 아예 의욕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잘 뛰었던 하이브리드가 이번에는 안쪽을 잡았고, 외곽의 지봉사랑과 이번 행운시더가 나란히 그 지금다리까지 앞선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커플이 딱 뛰는 각지를 보면 2선 내측에서 최적 전개를 탔을 때 항상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요번 경주가 딱 그렇게 뛸 수 있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선행을 5가 갈지 외곽에 7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쪽을 잡기에 가장 좋은 4번 게이트, 그 전에 뛰었던 8월 28일이 그런 모습이었고, 박근만 기수가 요번에 3번째 기승을 하면서 3번째 조교까지 하고 올라갑니다. 간단합니다. 커플은 추임마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 뒷말 2마리의 뒤를 못 잡으면 부러질 세력이 되겠지만, 역으로 그 뒷세력을 잡는다라면 그 직전부터 컨디션 자체는 지금 최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인기마 한 3-4마리가 팔리는 그 가운데서 가장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요주의 세력은 이 4번마 커플이다.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경주 때처럼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잘못한 거고, 그렇죠. 아예 의미가 없었죠. 아예. 신명훈위원이 보는 그 레이스 전개는 바로 8월 28일 날 뛰었던 그 전개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앞에 가는 말 딱 뒤에 붙여놓고 이번에 딱 4번 뛴다면 커플에게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 가시죠. 네, 7번마 지봉사랑입니다. 이마필이 이제 승급전, 지난 1월 경주였죠. 상당히 좀 오래된 경주인데, 지난 1월 경주에서 구산 4군에서 올 때까지, 구산 4군에 올 때까지 항상 앞에서 전개를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3월 경주, 대상 경주에서 유현명 기수가 작심을 하고 잡고 나왔어요. 자, 추입이 되더라는 거죠. 자, 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좀 자유롭게, 주행의 습성이 상당히 좀 자유롭게 나왔던 마필이 이 7번마 지봉사랑인데, 자, 휴양을 거치고 지난 6월 경주에 대상 경주에 나와서 똑같이 탔어요. 똑같이 장거리에 나왔기 때문에 잡고 후미권에서 매달려 있다가 라스트 종발 한 발을 밀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좀 휴양의 공백기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직전 8월 경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유현명 기수가 최고 인기마까지 팔렸습니다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줬습니다. 자,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조창욱 기수로 기수가 바뀌었는데, 자, 이번 경주 단촐한 8마리 편성. 앞에 가도 되고 뒤에 가도 되고, 마필의 각질이 자유롭다라고 한다면 라스트 걸음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7번마 지봉사랑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이번 일반 경주에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지봉사랑이요. 조차욱 교수 안장 51kg. 일단은 출전마가 단촐하다는 거는 뭐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지봉사랑. 저는 이제 이번에 행운신화를 좀 보고 있습니다. 행운신화. 김원수 교수가 인기 순위 1위로 팔린 적이 8월 7일 경주였어요. 그 당시에 인기 1위로 팔렸는데 말 타는 거는 김원수답지 않은 그런 좀 시종일관 좀 탐색하는 그런 모양새가 굉장히 높았고, 그때 그 팡팡에너지인가요? 그 이용호 기수가 기승했던 팡팡에너지가 경주 뛰면서 약간의 좀 이용호 기수가 낙마될 뻔한 어떤 사고가 약간 일어나면서 외측으로 많이 삐져나갔고, 그러면서 행운신화가 일단은 외곽을 좀 빙빙 도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직선에서도 어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걸음을 좀 저는 느꼈고요. 왜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행운신화를 놓고 마지막 경주를 들어갔거든요, 그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계속 보면서 김호수를 진짜 쌍욕을 하면서 좀 봤어요. 화면을. 그냥 왜 저렇게 말을 타는지 모르겠다. 막 그냥 소위 말해서 너무 눈에 보이듯이 안 가듯이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안 갔습니다. 행운신화가.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유현명 기수 타서 어떻게 타나 봤는데, 역시 지난번에는 뭐 프로에너지 조각 터지고 말았던 경주였고요. 그때 역시 이제 지난 8월 7일 경주 때 4차 갔는데
딱 재구 사차고는 느낌이 강하게 왔던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배팅을 해서 죽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행운신화 이번에 가영원 마방 김호수 한장 가영원 조교사가 만약에 300승을 여기까지 못하고 왔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11경주에서 300승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행운신화는 김호수가 철저하게 땡긴 말이다. 저는 그게 마지막 경주에 제가 노리고 있는 행운신화의 어떤 그 노림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월 7일 안 갔어요. 제 눈에는. 나쁜 놈이에요. 김호수가. 김호수 뭐 하다 왔습니까? 지금. 뭐 한 거 있습니까? 김호수가 많이 안 타요. 뭐 그렇죠. 김호수 기수에게 많이 탈 그죠. 만한 많이 안 타죠 말을. 그런 기술술이 없잖아요. 아 김호수도 이렇게 좀 박근만이랑 비슷합니까? 아이 박근만 기수 낫죠. 김호수 기수. 훨씬 낫죠. 훨씬. 그래요. 일단 마지막 신화는 그 안쪽에 이번 행운 신화를 세게 보고 있고요. 우리 신병훈 의원은 4번 커플 선두권 보내주고 바짝 꼬리 물면 된다. 네. 그리고 역시 지봉사랑은 우리 원정일 의원이 또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이니까 이렇게 3도를 잘 한번 현장까지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월 9일 한글날 일단 뭐 공휴일인데 일단은 뭐 경마장에 오시는 분들 계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신다면은 또 저희가 열심히 해서 또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렇죠. 자, 10월 9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1호 방송 그리고 서울 방송 때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